얼마 전에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죠. 이 믿기 힘든 영상에 조작 영상이란 추측도 많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으로 촉발된 사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사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조작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 실제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해당 병원과 그리고 이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등을 벌였는데 이 영상이 조작된 바가 없다 이런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본인이 이제 36주 차 임산부라고 밝히면서 너무나도 늦게 이런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이제 낙태를 하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진짜이겠느냐, 어떤 조회수를 노리기 위한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들 조작이길 바랬던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조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 영상을 토대로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부분, 이후에 회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수사력을 동원해서 해당 병원을 일단 특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도 특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해당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산부인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진료 기록 같은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제 CCTV는 당시에 설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까지 네.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일단 진료 기록 등을 통해로 아이는 이제 사산된 채로 나온 것으로 이제 진료 기록에 남겨져 있고요. 이제 여성이 이런 낙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이제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유튜버와 병원장은 입건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로 좀 입건이 됐을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2019년도에 형법상 규정되어 있던 낙태죄, 그러니까 어떤 기한의 정함이라던가 사유의 그런 제한이 없이 일률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두고 있었던 규정이 남아 있었는데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낙태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말까지 관련해서 어떤 기한의 정함이라던가 사유의 제한을 두는 그러니까 입법 개정을 하라, 그러니까 법을 다시 만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2024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 말까지 만들어졌어야 되는 그 입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낙태죄에 대해서는 정말 입법 공백 상태, 그러니까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상황은 아닌 정말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6주라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제 임신 36주 차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출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좀 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모체와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분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살아서 출생을 하였고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산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개입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이제 살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 병원에 CCTV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록부에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는 했는데 일단 뭐 낙태냐, 살인죄냐, 이 사산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CCTV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지금 환자의 동의 없이는 또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이제 영상으로 그러니까 증거로서 남겨져 있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료 기록 같은 부분이라던가 지금 이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특정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낙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영상을 업로드한 그런 목적이라든가 왜 업로드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2020년도 말까지 어떤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낙태죄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했고 그러니까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을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요. 2019년도에도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모가 이것이 강간에 의한 임신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이 환자를 데려왔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임신 34주 차였는데 이제 산채로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황한 의료진이 그러니까 양동이에 넣어서 이제 방치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실형이 내려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 이후에 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건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 형량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죄질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것이 영상으로 이런 상황을 브이로그 그렇죠. 형태로 찍어 올리면서 이 과정을 겪었다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뭐 언제부터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논란은 제외하더라도요. 이 상황을 고스란히 본인이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질이 좀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좀 중한형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에서 이 낙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끊이지 않고 막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냐 자기 결정권 문제냐라고 끝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보안 입법이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안 입법이 이제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한을 훨씬 넘겼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도 말까지 이제 이것을 보완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 2024년 현재에도 전혀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바가 없거든요. 물론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럼 낙태가 가능할 것으로 그 기한을 정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는 뭐 22주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시하긴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결국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태아가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뭐 법적으로는 뭐 진통설, 뭐 분만설 내지는 아예 모체로부터 분리된 시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입법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병원마다 언제까지 낙태가 가능한지 그 기준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합법화되지 못하고 더 음지로 들어가면서 불법 어떤 임신 중절, 인공 임신 중절 약물 유통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낙태를 시도하다가 이제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어떤 이 기한을 정하는 노력 이제는 정말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어떤 사유라던가 기한의 정함 그리고 문제되는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백이 좀 하루빨리 메워질 수 있길 바라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에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문체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정말 작심한 듯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선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요체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선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너무 좀 고루한 예전 기준의 그런 기준들 때문에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대로 된 경제적 처우를 받는다거나 어떤 스폰서 문제 등을 통해서 어떤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 그 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또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면서 네. 또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은 충분한 지원을 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세영 선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생활체육의 그 근간에 이루고 있는 배드민턴 종목의 특성상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고려된 처사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또 안세영 선수가 다시 한번 입장을 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뭐 법적인 공방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체부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면밀히 지금 만약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살피고 안세영 선수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1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각계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협회의 운영 부분이라던가 선수 지원 측면에서 어떤 소홀함은 없었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후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주장은 성과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협회 입장은 특정 선수에게 몰리게 되면 나머지 좀 인기가 없는 알려지지 않은 신인급 선수들은 이제 공멸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이제 후원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의상 부분도 그렇고 운동복도 그렇죠. 뭐 운동화도 그렇죠. 예. 뭐 배드민턴 라켓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선수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어떤 후원사와 스폰 계약을 맺게 되고 배드민턴 협회에 소속된 선수들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운동화가 신발이 불편했다 이런 얘기도 문제 제기를 해서 안세영 선수에게는 별도로 뭐 미끄럼 방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그런 후원 계약, 스폰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써 선수가 경제적인 그런 동기,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경기력 향상에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일치하지 못하게 하고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물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개별적인 스폰서 계약을 맺더라도 협회에서 지정한 그 업종과는 맺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협회는 이것이 만약 선수 개개인에게 어떤 예외를 주게 되면은 지금 또 대다수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배드민턴의 꿈나무로서 육성이 되고 있는데 네. 다른 선수들이 또 후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미비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양측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이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선수가 가장 중요한 건 경기력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주장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협회가 연봉 계약 상한선 제한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협회의 규정 중에 하나가 계약금의 상한과 연봉의 상한을 정해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교 졸업 출신 선수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선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 고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에 입단하는 그런 선수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에게 일단 계약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고 또 다른 팀 간에 어떤 이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이 계약금의 상한을 1억으로 해두고 있고 이제 연봉도 5천만 원으로 상한을 정해두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승률도 상한을 정해두고 있어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맞습니다. 랭킹 1위이자 지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매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그러니까 선수 프로에서 입단을 했을 때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충분히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 규정의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연봉의 상한이라던가 계약금의 상한 부분에는 일정 부분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세영 선수가 또 곧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법적인 제약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또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사실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모두가 그렇죠. 바라고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본인이 바로 이 금메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금메달을 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대표팀을 뛰지 않겠다,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네. 근데 협회와의 어떤 그런 문제점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음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우리 스포츠 업계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개인 자격 출전에 대해서는 지금 배드민턴 협회 규정을 보면은요.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대표 자격으로 5년 이상 이제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만 27세가 넘어야지 국가대표 자격이 없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이라던가 국제 무대를 갈 수 있는 것인데 운동선수에게 만 27세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성기를 지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세영 선수 지금 다음 올림픽이죠. LA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도 아직 만 27세가 되지 않은 정말 앞길이 창창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개인 자격으로는 사실 지금 규정대로라면 LA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갈등이 봉합돼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안세영 선수가 뛰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안세영 선수와 협회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미 2018년도에 뭐 관련 사례도 있었고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